이봐요. 어디서 굴러온 청소 카트가 손님 앞을 막아요. 번쩍이는 구두가 카트를 거칠게 걷어찼고 물이 바닥에 튀었습니다. 하우스키핑이면 직원이지 손님이 아니니까. 엄마, 달려온 서연이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사람은 직업으로 대하지 않아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한성 그랜드 호텔은 40회의 세월을 품고 있었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 사이에서도 당당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호텔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외관은 조금 낡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추억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도시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윤정혜는 호텔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70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꼿꼿한 걸음걸이였죠. 손에는 오래된 수첩과 손때가 깊게 묻은 키링, 그리고 스테인리스 광택제가 들어있는 하우스키핑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가방은 정혜와 함께 수십 년을 보낸 동반자 같은 존재였어요. 오늘도 바닥은 반짝, 마음은 단단. 정혜가 매일 아침 되뇌는 작은 주문이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는 40년 넘게 이 호텔과 함께해온 그녀만의 철학이 담겨 있었죠. 일이 힘들어도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해도 정혜는 늘 이 말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복도 스피커에서는 7, 80년대 가요가 잔잔히 흘러나왔어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흘러나올 때면 정혜의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객실 문고리에는 아직도 금속 키가 남아 있었습니다. 요즘은 전자키가 대세지만 이 호텔만은 전통을 고집하고 있었어요. 전자키가 다 좋기만 한 건 아니지. 금속 키는 약속의 무게가 있어. 정혜는 가끔 80년대 개관 당시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삐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고 공중전화 앞에 줄을 서던 시절 말이에요. 카본 복사지로 영수증을 끊고 손으로 하나하나 장부를 적어가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고 모든 일을 사람의 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월말이면 직원들 급여를 맞추려고 사비를 보태던 날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호텔이 막 문을 열었을 때는 손님도 많지 않았고 운영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 정혜는 단순한 청소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호텔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든든한 기둥 같은 존재였죠. 젊은 지배인과 함께 밤새워가며 호텔을 지켜냈던 그 시절이 그리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세월 담은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정혜는 카트를 밀며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각 객실마다 정성스럽게 청소를 하고 수건을 갈아주며 어제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죠. 유리창을 닦을 때는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까지 생각해서 닦았고 침대 시트를 갈 때는 손님이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구석구석 신경을 썼습니다. 70이라는 나이에도 허리 한번 굽히지 않고 일하는 모습은 젊은 직원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어요.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정혜를 보며 일하는 자세를 배웠고 오래된 직원들은 그녀를 선배님이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정혜 선배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일찍 와야 마음이 편해. 서두르면 구석구석 놓치는 게 있거든. 정혜는 후배들에게 늘 같은 말을 했어요. 청소는 단순히 더러운 것을 치우는 게 아니라 그곳에 머물 사람들을 위한 마음을 담는 일이라고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면 정혜는 호텔 옥상에 올라가 도시락을 먹곤 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먹는 밥은 특별했어요. 딸 서연이 싸준 김밥이나 볶음밥을 먹으며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정혜에게는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퇴근 준비를 하던 정혜에게 딸 서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30살의 간호사인 서연은 정혜의 자랑이자 전부였어요. 어려서부터 혼자 키운 딸이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정혜는 감사했습니다. 엄마, 주말에 남자친구 데려갈게요. 드디어 인사드리고 싶대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조금의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혜는 딸의 행복한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작은 걱정이 스쳤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 고생 많았지. 엄만 그냥 청소 아주머니로 봐도 괜찮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청소 아주머니가 아니라 이 호텔을 지켜온 소중한 분이에요. 서연은 언제나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온 엄마가 자신의 영웅이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혜는 속으로 떨렸습니다. 내 지난 날이 아이의 앞길을 막지 않아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서연이 어려서부터 혼자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했지만 딸만큼은 자신과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정혜는 갈아입을 옷을 정리하며 거울을 보았어요.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지만 아직도 또렷하고 강인한 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이 호텔에서 일하면서 겪은 모든 일들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내일도 바닥은 반짝이겠지. 정혜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호텔을 나섰습니다. 저녁 노을이 호텔 유리창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정혜는 이 순간이 참 좋았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마음이 든든했어요. 며칠 뒤 한성 그랜드 호텔 로비는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 빛이 길게 늘어지고 체크인을 기다리는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정혜는 언제나처럼 카트를 밀며 로비 한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카트의 한쪽 바퀴가 이상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자꾸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상하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정혜는 카트를 멈춰 세우고 바퀴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닥에 늘어진 전선에 바퀴가 걸려버렸어요. 카트가 휘청거리며 한쪽으로 기울었고 정혜는 균형을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번쩍이는 검은 구두가 카트 옆을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이봐요. 어디서 굴러온 청소 카트가 손님 앞을 막아요. 목소리의 주인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잘 차려입은 정장에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눈썹 사이에는 짜증이 깊게 박혀 있었어요. 남자는 로고가 박힌 명함을 정혜 앞에 내던지다시피 했습니다. 박성우, K푸드 유통회사 과장입니다. 지금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정혜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바퀴가 갑자기 이상해져서. 변명은 됐고요. 빨리 치우세요. 아니, 애초에 손님들이 다니는 로비에 청소 카트를 왜 가져다 놔요? 상식이 없어도 너무 없네. 성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정혜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꾹 참고 카트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호텔 이미지만 떨어뜨리는 거 아세요? 요즘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식인가? 성우는 카트의 걸레통을 발로 밀어 제쳤습니다. 물이 바닥에 튀었고 정혜의 치마에도 물방울이 튀었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이 광경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저 남자 너무하네. 그래도 청소하시는 분한테 저렇게까지. 하지만 성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비스업에서 일하려면 기본 매너는 있어야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튄 물을 닦으려고 몸을 굽혔습니다. 4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이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오늘은 유독 마음이 아팠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모욕을 당한다는 게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엄마, 그때 비상처럼 달려온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오늘 야간 근무를 마치고 엄마를 만나러 온 참이었거든요. 서연은 성우와 정혜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성우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우는 서연을 보자 표정이 살짝 당황스러워졌어요. 서연아?
여긴 왜? 제 엄마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성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얼굴빛이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어머니? 성우는 정혜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함부로 대했던 그 청소 아주머니가 자신의 연인의 엄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방금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우스키핑이면 직원이지 손님이 아니니까. 그냥 업무상 지적을 한 거였어요. 성우는 변명하듯 말했지만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사람은 직업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는 단순한 하우스키핑 직원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야? 이 호텔을 40년 넘게 지켜오신 분이라고요. 당신이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상황은 점점 커졌어요. 호텔 직원들도 나타나서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격한 후였습니다. 성우는 자신의 체면이 구겨졌다고 생각했어요. 연인의 엄마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알겠어요. 미안하다고 할게요. 하지만 서연 씨도 이해해야 할 게 있어요. 나도 사람인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혜는 딸과 성우 사이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서연아. 이런 일로 소란 피우지 말자. 엄마, 괜찮지 않아요.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서연은 성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성우 씨,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엄마께.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에는 진정성이 부족했어요. 오히려 어쩔 수 없이 하는 사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계속 떠올렸어요. 괜찮다. 아이 앞길을 위해서라면 나 한 번 더 삼키면 된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지만 가슴 깊은 곳 어딘가에서 오래 묻어둔 자존심이 미세하게 긁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일도 또 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과연 평온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로비에서의 그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한성그랜드 호텔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호텔은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어요. 임직원 초청장을 준비하고 사진 아카이브를 정리하며 개관 당시 영상을 편집하는 일들로 모든 직원들이 바빠졌습니다. 정혜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로비에서 일어난 일이 자꾸만 떠올랐고 무엇보다 딸 서연과 성우의 관계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연은 성우와 제대로 연락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정혜 선배님.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정혜에게 총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총지배인은 정혜를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어요. 선배님, 회장님이 꼭 행사장에 모시고 싶다고 하십니다. 난 뒤에서 빗자루나 잡으면 돼. 정혜는 언제나처럼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총지배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회장님이 예전처럼 어머니라고 부르시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정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거든요. 호텔이 막 문을 열었던 그 어려운 시절, 젊은 지배인이었던 현재의 회장이 정혜를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정혜는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낡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트렁크 안에는 오래된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1987년 개관 준비비라고 적힌 노란 영수증들, 월급 줄 돈이 없어 사비를 털던 날의 메모들, 그리고 당시 젊은 지배인이었던 현재 회장의 편지까지 말이죠. 어머니, 이 빚은 잊지 않겠습니다. 편지에 적힌 글씨는 세월이 지나 바랬지만 그때의 간절함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정혜는 편지를 읽으며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호텔이 문을 열기 직전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줄 수 없었던 그때 말이에요. 엄마, 뭘 보고 계세요? 서연이 엄마 방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성우와의 일로 마음이 복잡했지만 엄마가 걱정되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옛날 물건들이야. 엄마, 회장님이 왜 엄마를 어머니라고 불러요? 제가 들어봐도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던데.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옛정이지. 호텔이 막 태어나던 때 다 같이 살려고 버틴 빚. 어떤 빚이요? 그때는 참 어려웠다. 호텔을 열긴 했는데 손님도 없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지경이었어. 젊은 지배인님은 매일 밤 사무실에서 잠도 못 자고 정혜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그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하셨는데요? 뭐 별거 아니야. 그냥 조금 도와준 것뿐이지. 정혜는 자세한 얘기를 하려 하지 않았지만 서연은 엄마의 표정에서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럼 행사에 가요, 엄마. 숨길수록 상처가 커져요. 서연의 말에 정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빛을 받으면 아이는 더 큰 그림자 속일까? 하는 걱정이 컸거든요. 지금까지 자신은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으로 지내왔는데 갑자기 주목받는 자리에 서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한편 성우는 자신의 회사에서 큰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통회사 대형 납품 계약을 호텔 체인과 추진 중이었거든요. 그에게 40주년 행사는 중요한 사람들과 줄을 대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서연 씨, 어머님이 회장님이랑 아는 사이면 행사 때 저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성우가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회사도 살리고 우리 결혼도 빨라질 수 있어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요? 서연은 성우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를 그렇게 대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엄마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개는 하겠지만 먼저 사과부터요. 엄마께 진심으로. 알겠어요. 제대로 사과할게요. 하지만 성우는 전화를 끊고 나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여겼거든요. 형님, 그 호텔 창립 멤버 얘기 도는 거 사실이에요? 성우가 회사 선배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어요. 하우스키핑 아주머니가 뭐 지분 같은 게 있나요? 에이, 설마요. 근데 혹시 모르니 행사 전에 약점 좀 알아봐 주세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계산적인 면이 드러나 있었어요. 그는 단순히 사과만 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정혜에게 뭔가 약점이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거든요. 며칠 뒤 호텔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우스키핑 창고에서 소동이 난 것이었어요. 고급 위스키 미니어처 병들이 여러 개 사라진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어제까지 있었는데 창고를 관리하던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청소팀 장롱을 보라는 이메일을 호텔 관리팀에 보낸 것이었어요. 관리팀이 하우스키핑 휴게실의 장롱을 확인해 보니 정혜의 사물함 아래 서랍에서 오래된 호텔 기념 미니어처들이 나왔습니다. 그것들은 분명히 사라진 위스키 미니어처와 비슷해 보였어요. 저건 제가 일회 때 직원 사은품으로 받은 거예요. 개관 축하 기념품이었다고요. 정혜는 당황하며 해명했지만 인사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규정 위반은 위반입니다. 개인 소장품이라고 해도 회사 물품과 구별이 안 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서연은 급히 병원에서 뛰어와 엄마 곁에 섰어요. 얼굴이 하얘진 채로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그럴 뿐이 아닌데. 정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40년 넘게 성실히 일해온 자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미니어처 사건으로 호텔 안은 술렁였습니다.
정직 처분 통보서가 정혜에게 전달되었고 동료들의 시선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래 함께 일한 선배 직원들은 선배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라며 정혜를 믿었지만 일부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역시 오래된 분들이 문제야라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정혜는 휴게실에 혼자 앉아 정직 통보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40년 넘게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선배님 괜찮으세요? 후배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다. 오해는 곧 풀릴 거야. 정혜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어요.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며 성우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런 일로 고생이 많으시죠? 성우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로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어요. 정혜는 고개를 들어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오해는 곧 풀릴 거예요. 어머니 같은 분이 그런 일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고마워요. 정혜는 짧게 대답했지만 성우의 방문 목적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행사 때는 제 회사 이사님도 같이 인사드리면 어떨까요? 저희 회사가 호텔이랑 큰 거래를 준비 중이거든요. 성우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정혜는 성우를 다시 바라봤어요. 로비에서 자신을 모욕했던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자신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병원에서 급히 뛰어왔습니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야간 근무를 조기에 마치고 온 것이었어요. 성우 씨, 여기서 뭐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성우는 당황하며 케이크 상자를 내려놓았어요. 서연아, 어머니 위로하러 왔어. 그리고 행사 때 우리 관계도 공식적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서연이 그의 손목을 쳐냈습니다. 성우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어요. 나도 살 길 좀 찾자, 서연아. 결혼하면 우리도 집 사야 하고 병원비도 들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현실? 현실은 당신이 엄마를 발로 찼다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그건 정말 몰라서 그런 거였어. 지금은 다르잖아.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해요? 엄마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그런 말을 해요? 서연은 성우의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타나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모습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성우는 서연의 반응을 보며 전략을 바꿨어요. 알겠어, 서연아. 내가 성급했나 보다. 하지만 어머니가 회장님과 가까운 사이라는 건 사실이잖아. 이런 기회를 놓치면 기회라고요? 지금 엄마 상황이 어떤데 기회 타령이에요? 정혜는 딸과 성우가 다투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 때문에 딸의 연애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만해, 서연아. 성우 씨 말도 틀린 건 아니야.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내가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아이 앞길까지 막을 수는 없잖니. 정혜의 말에 서연은 더욱 속이 상했어요. 엄마가 또다시 자신을 희생하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혜는 사직서를 썼습니다. 이번에도 삼키자. 내가 떠나면 아이 일만은 조용해지겠지. 그런 생각으로 펜을 들었지만 펜 끝이 자꾸만 떨렸어요. 창립 40년의 역사와 함께해온 세월을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쓰면서 정혜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이 호텔과 함께해온 시간들,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 버텨온 동료들, 그리고 딸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걸까? 정혜는 자꾸만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물러나는 게 최선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호텔에는 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정혜의 사직서 소식이 알려지자 오래된 직원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었어요. 선배님이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 40년 넘게 성실히 일하신 분을 이렇게 내보낼 수 있어요? 직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호텔 관리진도 곤란해했습니다. 특히 총지배인은 정혜의 사직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어요. 선배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도 이 소식을 들으시면 이미 결정한 일이야. 더 이상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아. 정혜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컸어요. 40년 넘게 자신의 삶이었던 이곳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한편 성우는 회사에서 상사와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장, 호텔 쪽 소식 들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사직한다던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계약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성우는 당황했어요. 정혜가 사직하면 자신의 계획도 물거품이 될 수 있었거든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성우는 초조해졌어요. 지금까지 공들인 일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는 뭔가 다른 수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엄마의 사직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또다시 자신을 위해 희생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억울하면 끝까지 싸워야죠. 싸운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이미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는데. 정혜는 체념한 듯 말했지만 서연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이 모든 일의 뒤에는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정혜의 사직서 소식이 호텔 전체에 퍼지자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해온 동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복잡한 시선들이 오갔어요. 정혜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려고 했지만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새벽 근무를 마친 정혜는 호텔 뒤편 작은 다방에 앉아 있었어요. 이곳은 정혜가 힘들 때마다 찾던 장소였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커피를 마시며 개관 전날을 떠올렸어요. 급여가 모자라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려던 그 밤 자신의 반지와 집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맡기며 호텔을 살렸던 순간 말이죠. 그때는 참 간절했지. 정혜는 혼잣말을 하며 커피를 홀짝했습니다. 그때는 호텔이 문을 닫으면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에 무작정 돈을 구해왔었어요. 젊은 지배인의 눈물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거든요. 선배님, 뒤에서 총지배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총지배인님, 무슨 일이세요? 선배님, 죄송합니다. 미니어처 건 CCTV를 확인했습니다. 총지배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정혜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서랍을 열고 넣고 찍어 나갔어요. 고의로 누명을 씌운 거였습니다. 누군지 압니까? 행사 대관팀 외부 인력 명찰을 달고 있더군요. 석 달 전 유통회사 쪽 계약 미팅에 동석했던 사람입니다. 총지배인의 말에 정혜는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왜 그런 짓을? 아마도 선배님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선배님을 특별히 모시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정혜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방해가 될 만큼 중요한 존재였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한편 서연은 호텔 기록 보관실에서 옛 자료들을 뒤지고 있었어요.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뭔가 단서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1988년 회의록을 발견했을 때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위기 극복 특별결의 창립 공헌자 윤에게 보통주 1% 지급, 신탁 보관, 회사 정상화 시 공로 공개. 서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엄마의 이름 이니셜이 분명했고 보통주 1%라는 내용도 적혀 있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엄마는 단순한 청소 직원이 아니라 호텔의 실질적인 창립 공헌자였던 것입니다. 엄마.
서연은 급히 집으로 달려갔어요. 정혜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서연이 회의록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정혜는 그 종이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디서 이걸? 호텔 기록 보관실에 있었어요. 엄마, 숨길수록 상처가 커진다고 했죠. 이제 꺼내요. 우리 둘 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혜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정말 어려웠다. 호텔이 문을 닫을 뻔했어.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신 거예요? 정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반지랑 집 전세 보증금을 모두 맡겼지. 그 돈으로 직원들 월급도 주고 당분간 운영비도 됐고.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내가 앞에 나서면 너한테 피해가 갈까 봐서. 정혜는 트렁크를 닫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청소는 밝은 데서 해야지. 마음도. 서연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야 엄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그 시각, 성우는 자신의 회사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측에서 미니어처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과장님, 호텔에서 연락 왔는데 CCTV에 뭔가 나왔다는군요. 부하 직원의 말에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의뢰한 일이 들통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뭐가 나왔는데? 외부 인력이 뭔가 조작한 게 찍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회사랑 연관이 있다는 것 같아요. 성우는 당황했어요. 이런 식으로 일이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정혜가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건데, 이제는 자신의 일자리까지 위험해졌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죠? 호텔 측에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성우는 머리를 감쌌어요.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정혜는 총지배인과 함께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회장은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회장이 일어나 정혜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정혜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이런 데까지 오게 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께 누명을 씌운 자들은 반드시 처벌하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자신이 평생 존경해온 분을 이렇게 모독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40주년 행사에는 꼭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어머니 없이는 진짜 의미가 없어요. 난 괜찮습니다. 뒤에서, 아닙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주인공이 되셔야 해요. 그동안 숨겨둔 진실을 모두 공개할 겁니다. 회장의 말에 정혜는 놀랐어요. 지금까지 숨겨왔던 일들이 세상에 알려진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회장님, 그럴 필요는. 어머니, 이 호텔이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덕분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아야 해요. 정혜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앞에 나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딸에 대한 걱정, 그리고 오랫동안 품어온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정혜의 대답에 회장은 환하게 웃었어요. 드디어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거든요. 행사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호텔 전체가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정혜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어요. 자신이 주목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부담감과 함께 딸 서연과 성우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걱정되었거든요. 성우는 미니어처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후 회사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호텔 측에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자신이 의뢰한 외부 인력의 정체도 들통날 위기에 처했어요. 과장님, 이 일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상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성우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처리라니요? 이미 호텔 측에 다 들통났는데 뭘 어떻게 처리한다는 겁니까? 성우는 궁지에 몰렸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서연에게 연락했어요. 서연아, 만나자.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서연은 성우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망설였습니다. 엄마의 일로 이미 실망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맞는지 고민되었어요. 뭔 얘기인데요? 직접 만나서, 제발. 결국 서연은 성우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난 성우는 평소와 달리 초췌해 보였어요.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한데요? 미니어처 사건. 그거 내가 시킨 거야. 서연은 깜짝 놀라 성우를 바라봤어요.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행사에서 주목받으면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였어. 그래서 잠깐 자리를 비켜달라는 의미로. 잠깐이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는 계속해서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 나도 큰일이야. 회사에서 잘릴 것 같고 법적 문제도 생겼고 그건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성우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사실이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서연아, 우리 결혼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대로 끝낼 거야? 끝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우는 당황하며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뿌리쳤어요. 서연아, 제발. 하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성우는 혼자 남아 절망에 빠졌어요. 그날 밤 서연은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성우 씨가 자백했어요. 미니어처 사건을 자기가 꾸몄다고. 정혜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내 일이 복잡해졌구나. 괜찮아요, 엄마. 이런 사람과는 어차피 오래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서연아, 엄마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번 일로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며칠 후 성우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호텔 측의 법적 조치도 본격화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우는 마지막으로 정혜에게 직접 사과하러 갔습니다. 호텔 뒷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우는 퇴근하는 정혜를 보자 달려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성우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정혜는 그런 성우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일어나세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일어나라고 했잖아요. 정혜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서연이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났습니다.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그 아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놓친 거죠. 정혜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성우를 뒤로하고 걸어갔습니다. 성우는 그 자리에 서서 정혜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한편 호텔에서는 40주년 행사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정혜를 위한 특별한 순서도 준비되고 있었어요. 회장은 직접 정혜의 공로를 알리는 영상을 제작하고 당시의 기록들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행사는 정말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총지배인이 정혜에게 말했어요.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어머니의 공로를 알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동안 너무 숨어 계셨어요. 정혜는 여전히 부담스러워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행사 전날 밤 정혜는 딸 서연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내일 긴장되죠? 그래,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동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서연의 말에 정혜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런 마음이 대단한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을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지겠구나. 네, 엄마.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달라질 거예요. 서연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창립 40주년 행사 날이 밝았습니다. 한성 그랜드 호텔 대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과거와 현재의 사진들이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호텔 관계자들과 업계 인사들, 그리고 오랫동안 호텔과 함께해온 직원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정혜는 서연과 함께 행사장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려입었지만 여전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는 모습에서 떨림이 느껴졌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그냥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서. 정혜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40년 넘게 뒤에서 묵묵히 일해온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행사는 호텔의 역사를 되짚어가며 진행되었습니다. 개관 당시의 흑백 사진들이 스크린에 나타나고 젊은 시절의 직원들 모습도 보였어요. 그 중에는 젊은 정혜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저분이 윤정혜 씨군요. 정말 오랫동안 계셨네요. 객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혜를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을 때 행사장은 조용해졌어요. 오늘은 우리 한성 그랜드 호텔의 40번째 생일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의 호텔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감동이 섞여 있었어요. 특히 오늘은 그동안 숨겨져 있던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스크린이 바뀌면서 1987년의 기록들이 나타났어요. 호텔이 위기에 처했던 순간들, 자금난으로 어려웠던 시기의 문서들이 차례로 보였습니다. 호텔이 막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손님도 없고 자금도 바닥났었죠. 그때 한 분이 나타나 모든 것을 바꿔주셨습니다. 정혜는 자신의 이야기가 공개되는 것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서연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반지와 집 전세 보증금까지 담보로 맡겨 호텔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때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이사회에서는 특별 결의를 했었죠. 회장은 봉투를 꺼내 보였어요. 1988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창립 공헌자에게 보통주 1%를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를 거절하셨고 신탁 보관하기로 했었죠.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누가 그 주인공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사회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호텔을 살린 숨은 설립공신 윤정혜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행사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혜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연이 엄마를 부축하며 함께 단상으로 향했어요. 단상에 오른 정혜를 보며 회장이 깊숙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감사함과 존경,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마음들이 말이죠. 회장은 봉투를 정혜에게 내밀었어요. 1988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신탁 보관 중이던 지분 1%를 오늘 정식으로 등록합니다. 그리고 최고 공로상을 드립니다.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행사장 앞쪽에서 창백한 얼굴의 성우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후회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혜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행사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했어요. 이 호텔이 문을 닫으면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을 뻔했습니다. 그게 안타까워서 그냥 도왔을 뿐이에요. 하지만 신발은 닦으면 반짝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낮춰버린 발은 누구에게 닦을 건가요? 정혜가 성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행사 진행 외부 인력이 서랍을 열고 미니어처를 넣는 장면, 그리고 그 인력과 주고받은 메신저의 S, W 이니셜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객석이 다시 술렁였어요. 사람들은 성우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여기서 더 낮춰지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성우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와 탄식이 뒤섞인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어요. 회장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호텔은 벽과 샹들리에가 아니라 사람을 존중한 손에서 세워졌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정혜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어요.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은 눈물을 흘리며 축하해 주었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정혜는 이런 관심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어요. 40년 넘게 뒤에 숨어 지내던 자신이 이렇게 인정받는 순간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성우는 행사장을 나가면서 정혜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정혜는 성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성우는 고개를 숙이고 행사장을 떠났어요. 그의 뒷모습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며칠 후 한성 그랜드 호텔은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정혜는 새로운 명찰을 달고 있었어요. 창립 멤버 자문위원라고 적힌 명찰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쉬어도 돼요. 서연이 엄마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분도 받았고 공로도 인정받았으니 이제는 편히 쉬어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일이 날 쉬게 해. 난 여길 걸레로 세웠고 오늘은 말로 지켜. 정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일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호텔 측에서는 정혜의 뜻을 기려 윤정의 장학기금을 만들었습니다. 하우스키핑, 세탁, 주방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들의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이었어요. 정혜는 이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했습니다. 이런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정혜가 회장에게 말했어요. 어머니의 정신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든 분들이 존중받는 호텔을 만들고 싶어요. 첫 번째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을 때 정혜는 수상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세탁실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의 딸, 주방에서 일하는 아저씨의 아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 장학금으로 대학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한 학생이 정혜에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지 말거라. 정혜의 당부의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은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종종 호텔 행사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성우와 헤어진 후 더욱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거든요. 엄마, 오늘 로비 바닥 정말 반짝여요. 서연이 청소를 마친 로비를 보며 말했어요. 그럼 됐지. 정혜는 손으로 바닥을 쓸어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사람이 걷는 길이니 반짝여야지. 한편 성우는 회사를 그만두고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었고 손해배상도 해야 했어요. 모든 것을 잃은 성우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우는 정혜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사람을 직업으로 재단한 제 발길이 결국 제 인생을 걷어찼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정혜는 편지를 읽고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어요. 대신 호텔 입구 하단에 작은 팻말을 세웠습니다. 청소는 바닥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합니다. 이 팻말을 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어요. 간단한 문구였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거든요. 몇 달이 지난 후 호텔에는 새로운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직원들 사이의 위계 질서가 완화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정혜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일에 더욱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배님, 신입 직원 교육할 때 선배님 이야기를 꼭 들려줘야겠어요. 총지배인이 정혜에게 말했어요.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성실하게 일하라고만 하세요. 정혜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후배들에게는 살아있는 전설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정혜는 새로 들어온 막내 직원에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자, 시작하자. 우리가 닦는 건 유리잔이 아니라 사람의 하루란다. 정혜의 말에 막내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배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깨끗하게 만든 공간에서 누군가 편안한 하루를 보낸다는 뜻이지. 그게 우리 일의 진짜 의미야. 막내 직원은 정혜의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샹들리에가 반사된 대리석 바닥 위로 아침 햇살이 흘러들었습니다. 정혜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늘도 바닥은 반짝, 마음은 단단. 정혜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호텔의 모든 직원들이 공유하는 마음가짐이 되었어요. 서연은 새로운 만남도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의사와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엄마 이야기를 당당하게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호텔 창립 공헌자예요.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죠. 서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정혜도 딸의 새로운 연인을 만났을 때 당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엄마입니다. 어머니, 서연이한테 많은 얘기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젊은 의사는 정혜에게 진심으로 인사했어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연이 잘 부탁드려요. 정혜는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인정했습니다. 호텔은 정혜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그 영상은 호텔 홈페이지에 올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70살에 찾은 존중, 40년의 침묵을 깬 용기. 다큐멘터리의 제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응원과 감동을 표현했어요. 저도 청소 일을 하는데 힘이 나요. 나이가 들어도 꿈은 포기하면 안 되는군요.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정혜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된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어느 저녁 정혜와 서연은 호텔 옥상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그래, 정말 행복하다. 정혜의 대답은 진심이었어요. 그동안 숨어 지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가 당당한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요. 서연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서울 시내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정혜는 이 모든 변화가 꿈만 같았어요. 70이 넘어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이었거든요. 내일도 바닥은 반짝일 거야. 정혜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됐죠. 사람이 걷는 길이니까요. 서연이 엄마의 말을 따라했어요. 이제 이 말은 그들 모녀의 특별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한성 그랜드 호텔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정혜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세월 담은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